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신임검사 신고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아니 검사 새로 받아들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다가 이날 이제 신고식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할 그런 이제 예정이다 보니까 과연 이 연설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추 장관의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거의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된 지가 한 달 가까이 지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쏠렸던 것이죠.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추 장관에 대해서 강경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이 많았는데요. 오늘 두 사람 모두 다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추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인관식에서 인사말을 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이자 절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추 장관이 이날 신임 검사들을 앞에다가 놓고 강조한 것은 법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다 예상을 하듯이 권력의 분산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죠.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데요. 추 장관은 예전부터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날 지금 신임 검사들을 앞에다가 놓고서도 똑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글쎄요. 신임 검사들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사람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알고 하는 소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검찰이 도대체 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냐? 벙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발언에 대한 근거도 추 장관은 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인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지금 이제 신임 검사들을 앞에 나가놓고 경찰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과 맥락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막 검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저기다가 대고 지금 경찰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 얘기를 들으면서 신임 검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눈에 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직위추상 대인춘풍이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저 얘기를 제가 딱 들으니까 추 장관이 평상시에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문과적인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하신 분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평상시에 그렇게 소설을 쓰시네 이런 발언까지도 서슴없이 하셨나 봅니다. 지금 이제 했던 얘기가 자기한테는 이제 엄격하고 남한테는 이제 좀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사자성어를 꺼내놓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추 장관이 지금 이제 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정부 질의에서 추 장관이 반응하는 거, 추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 그런 걸 봤었을 때 어느 누가 추 장관이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지금 부드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아닐까요?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 장관이 이날 신임 검사들을 앞에 나와놓고 했던 이 얘기를 다 종합하게 되면은 그냥 듣기 좋은 추상적인 그런 얘기,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맥락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검사들을 앞에다가 놓고 경찰의 권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부분은 빼놓고 얘기를 했죠. 원래 이날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됐던 것이 정기 인사를 왜 미루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원래 이제 검찰 인사 자체가 7월 말쯤으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 뭔가 좀 불안한 게 있는지, 캥기는 게 있는지, 뭔지는 몰라도, 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 인사를 미루었고, 거기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까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 부장, 검사 사이의 어떤 그 갈등이 추 장관에 굉장히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까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날 인사말에서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고 다른 것 중요한 문제들도 언급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가지고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뭐냐,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인사말을 통해 가지고 추 장관이 내놓은 답변만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추 장관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원래 평상시에 추 장관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조금 자세를 낮추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요. 그와는 정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제목이 나와 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허물을 쓰고 있는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라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추 장관이 지금 내놓았던 원론적인 이야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허물을 쓰고 있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딱 지금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인지 누가 보든지 간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맥락만 파악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지금 추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날 이제 전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자, 우선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형사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고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법 집행의 기본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도 추 장관과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다르죠. 인권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지만 그 앞에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절차적 정의가 먼저 언급이 되죠. 절차적 정의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입장은 추 장관의 발언과는 사뭇 다르죠. 추 장관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인권 감독관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강조했었죠.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봤을 때는 절차적 정의가 일단 먼저 지켜지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인권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내놨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먼저 언급할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고 나서야 민주적인 가치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죠.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공정,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인 약자. 모두가 다 중요한 가치이죠. 그러나 제일 먼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절차적인 정의가 있어야, 그리고 난 뒤에 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공정이 가능한 것이고 인권이 가능한 것이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추 장관과 정반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인권부터 시작해서 인권으로 끝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적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해서 인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추 장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직책입니다. 특히나 검찰총장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인사말만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누가 지금 도대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정확하게 설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 장관은 엉뚱하게 법적 절차 그리고 정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기반이 되고 나서야 인권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강조가 되고 인권부터 시작해서 인권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망상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상황이 지금 지나면서 추 장관은 아무래도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펼쳐놨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날 지금 인사말에서도 추 장관이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